네, 밭에서 하다가 주위가 좀 시끄러워서 자리를 옮겨서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분자의 제일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복분자는 몇 년 동안 살아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복분자가 왜 죽냐? 그 부분보다도 예전에 제가 농약사하고 뭐 이렇게 농가분들 이렇게 상담하고 뭐도 할 때 보통 6년짜리 많았습니다. 5년에서 6년, 많게는 8년까지도 꽤 많은 농가분들이 복분자를 재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5년, 6년, 8년 이런 복분자는 보기가 힘들죠. 20명에 20명, 30명? 한 50명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의 날씨에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이 여름에 뜨거운 이 최고 온도, 한낮의 온도하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장마죠. 예, 장마가 온 다음에 수분이 많을 때 이 뜨거운 열을 받게 되면 복분자의 뿌리가 고사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뿌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잎 모양이라든가 이제 뭐 전문이라든가 여러 병이 있겠죠. 이제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이제 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경험치입니다. 경험치. 딴 거 없습니다. 제가 한 20개, 예전에 이제 그 복분자가 하도 죽길래 여러 가지 약재들을 다, 역병약도 관주를 다 해봤고, 자, 복분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파리 그 이제 복분자 줄기가 변색이 되고 이파리 좀 떨어진다고 보면, 또 이파리 잎 모양이 마치 풀약 맞은 것처럼 일부가 그렇게 고사가 되기 시작하면, 이쪽에 복분자 이 지제 부위가 여기 있을 때 전지가위로 여기를 잘라 보면 이미 복분자 줄기가 깨끗하지 않고 변색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목근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물하고 틀리게 일부는 살고 일부는 조직이 괴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잠깐만 좀 잘 그려볼게요. 자, 복분자 줄기를 이렇게 있다고 보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땅이라고 칠게요. 이게 땅인데, 이게 이제 그 복분자 식물체 같은 경우는 초본류 같은 경우는 이 조직이 괴사되는 속도가 빠른데, 이 목근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부의 조직이 괴사가 되고 일부는 또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이파리는 멀쩡한데 한쪽은 또 고사가 되고, 또 위쪽 이파리는 또 죽어가는데 아래쪽은 또 멀쩡하고,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놈들은 이듬해에 죽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 지금 복분자에 등록되어 있는 약재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후치왕 잎제요, 한농에서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리도밀 잎제죠. 또 하나 또 뭐 있죠?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리도밀 동 잎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잎제긴 한데, 요 부분을 다 활용을 해봤어요. 그 중에는 리도밀 동이 그나마 역병균을 잡는 데는 좀 효과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그나마 요 약재들 중에서는 또 다른 약재도 많이 있고 친환경 약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약재들은 또 가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개 중에는 요 부분이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PLS입니다. 이게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전혀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토양살충제 또한 두더지가 파고, 두더지가 파면 복분자 다 죽습니다. 근데 이 두더지를 잡을 수 있는 약재들이 많지가 않고, 거기에 사이메트 종류를
활용을 하게 되면 또 사이멘트나 또 대풍이 있죠. 예전에 PLS가 없을 때는 이런 토양살충제를 쓰게 되면 이런 두더지나 그런 부분, 들쥐 같은 거 구멍 파고 들어가는 거, 또 뱀, 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게 PLS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암암리 쓰시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만은 이 부분 같은 게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추천을 해드리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록이 안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해는 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데이터를 해보고 해봤기 때문에 아까 리도밀동이라든가 리도밀동 입제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토양살충제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아이 두더지가 파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 또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활용을 하시면 안 죽습니다가 아닙니다. 좀 도움은 되더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자 잠깐만요. 자 복분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자 동네에 박씨 아저씨가 복분자 농사를 잘 져요. 이분 거 같은 경우는 죽지도 않고 신주도 양 쭉쭉 뻗어가지고 끝내줍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분 레시피를 다 따라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나는 복분자가 죽습니다. 그거는 토양에 따라 좀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뭐 예전에 뭐 13년 된 것도 보고 뭣도 보고 다 많이 봐봤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분들은 별짓을 해도 진짜로 뭐 이상한 걸 갖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분자가 안 좋고 좋아요. 근데 특별한 것도 없어요. 뭐 탭이 넣고 뭐 많이 넣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했는데도 멀쩡해요. 복분자가 좋습니다. 죽는 확률이 적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분 레시피를 따라서 하다가는 잘못하면 내 거는 다 고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내린 생각, 제 스스로 연구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뭐 큰 거 대단한 거 없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약재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적게입니다. 적게. 뭘 적게 하냐? 퇴비와 비료입니다. 요 식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적게 하라는 거는 과해서 죽는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게 퇴비도 밭에다가 그냥 땅도 안 보이게 뭉신 뿌려가지고 하면 작물의 첫 번째 1년, 2년 생육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3년째부터 갑자기 많이 죽습니다. 3년째부터. 아무래도 이 토양에 있는 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뿌리에 이 나가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름에 온도가 여름에 38도 우리나라 이제 막 40도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 장마 만나고 나서 이 후에 뜨거운 열을 받게 되면 복분자의 뿌리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 양이라든가 또 비료의 양을 좀 줄임으로 해서 이런 뿌리의 스트레스, 이런 적합하지 않는 환경에서 요 퇴비 양과 비료 양을 줄임으로 해서 뿌리의 활성도를 높이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비를 할 때 물론 이제 추비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복분자를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양 옆으로 이렇게 하거나 또는 전 피복을 다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까지 전부 해서 구멍만 내서 고추 심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농가분들이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벗겼다가 여기에 비료를 삐고 다시 덮어주고 뭐도 이게 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퇴비를 몽신 뿌립니다. 여기에 퇴비를. 이러면 복분자 진짜 오래 못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뿌리는 여기 포복형으로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이렇게 옆으로 쭉쭉 나가죠. 쭉쭉 나가는데 여기에 지나치게
탭이나 비료가 이렇게 과용이 되게 되면 이쪽에 있는 뿌리들이 일찍 고사가 돼요. 그래서 이 고사된 부분이 차고 들어가죠. 그래서 줄기가 아까 이제 완전히 죽지 않고 일부만 죽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탭이나 비료를 만약에 뿌리더라도 이렇게 뿌려야 돼요. 비료도 이렇게 3파식으로 조금씩 떨어지게 여러 면적에.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엎드려 가지고 그냥 그 허리 딱 굽혀 가지고 그냥 졸졸졸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뿌리 다 죽어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추비를 운영을 할 때는 뭐 부직포를 벗겼다가 뭐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요렇게 이렇게 줄 뿌림이 아니라 이렇게 3파라고 그러죠. 뭐 쫙 뿌리듯이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뭐 농약을 처음에 지금 하는데 농약을 지금 뭐 굳이 뭐 크게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복분자에 있어서는 뭐 응애도 있고 뭐 파밤나방도 있고 다 중요한데, 그런 거는 약을 제때 치게 되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5월 달에 이게 줄기죠. 이 밑에 뚫고 지제부에 약 10cm 정도, 요 정도 이게 파고 들어가는 유리나방이나 박쥐나방, 무궁화 순나방 유충들이 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약 5월 중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토양살충제 뿌리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다가 약을 칠 때 꼭 지제부에 이렇게 같이 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분자는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파리가 이렇게 변색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전문이병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전문이병 약제들을 중간에 한 번씩만 쳐줘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제부를 통해서 이 애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게 죽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부 조직이 괴사돼서 한쪽 이파리가 죽는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복분자를 관리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비를 그리고 언제 주냐? 일단 저는 이제 농가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게 1차는 먼저 완효성 비료를 한번 살짝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완효성 비료는 봄에 이제 요즘 지금 말고요, 한 열흘 정도 3월 말쯤에 주시게 되면 이제 뿌리나 그런 부분들의 스트레스를 안 주는 범주 내에서 한마지게 한 포 20kg 정도, 15에서 20kg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 외에 얘만 하면 끝나냐? 그게 아니죠. 복분자는 내가 올해 몇 킬로를 따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건 기본 베이스고요. 그 이후에 NK를 제일 많이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왜? 돈도 싸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잎이 나올 때 또 1번, 2번은 꽃대가 나올 때 나올 때, 3번은 수정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3번 한마지기에 200평당 200평에 약 한 15에서 20kg 3파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파로 요 정도로 운영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전지 다 수확이 끝나고 전지 끝나고 나서 감사 비료를 해야 되겠죠. 왜? 신주가 또 올라오니까 감사 비료를 똑같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에도 나중에 복분자 제일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복분자가 이제 막 이렇게 고랑을 다 덮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지도 못해요. 약도 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약은 위에서 살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응애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방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비료는 어차피 비슷하기로 멀리서 이렇게 쏘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분자의 이파리가 설이 내릴 때까지
복분자 줄기나 이파리가 쌩쌩해야지만이 이듬해 죽는 확률이 적습니다. 이건 무조건이죠. 뭐 제가 무조건적인 얘기를 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복분자 뿌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적게 운용해라. 딴 거 없습니다. 이 적게 또 비싼 거 너무 비싼 거 그런 거 사용 안 하셔도 뭐 복분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묵근유고 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게 너무 당연하지만 많이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부족하지만 짧게나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전화번호 위에 남겨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 제가 한가할 때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